선생님들, 혹시 매일 건강을 위해 드시는 그 과일이 밤새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뇌 건강을 매일 연구하고 환자분들을 돌보는 저로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으니까 하고 무심코 드시는 과일들 때문에 아찔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달콤하고 상큼해서 우리 몸에 비타민과 활력을 준다고만 생각했던 그 과일들이 사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충격적이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과 콜레스테롤은 신경 쓰시지만 정작 과일 섭취 습관이 뇌졸중 위험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간과하고 계십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는 작은 실수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뇌 전문의로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밤새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의외의 과일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뇌 건강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첫 번째 과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로 자몽입니다. 자몽이라고 하면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건강 과일로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말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경고하는 자몽은 일반적인 경우의 자몽이 아닙니다. 바로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어르신들께 자몽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관해서 약물을 분해하는 특정 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부정맥 등으로 인해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자몽을 드시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의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 성분이 몸속에 과도하게 쌓여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물을 드시는 분이 자몽을 함께 드시면 약효가 너무 강해져서 뇌출혈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뇌혈관에 미세한 출혈이 생기면 갑자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김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할머니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에 철저하셨고 특히 자몽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마다 자몽 주스를 갈아 드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뇌에 작은 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큰 문제는 없으셨지만 약물 상호작용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죠. 김할머니는 자몽이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드셨지 드시던 약과 그렇게 충돌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건강을 위해 드신 자몽이 오히려 약효를 교란시켜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만약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심장 관련 약 등 만성 질환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자몽이나 자몽 주스는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어떤 과일이든 드시기 전에 약사나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바로 말린 감입니다. 감은 가을철 별미로, 특히 곶감처럼 말린 감은 달콤하고 쫀득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간식일 텐데요. 문제는 그 달콤함 속에 숨겨진 설탕 폭탄입니다. 생감도 당도가 높은 편이지만 말린 감은 수분이 증발하면서 당분이 극도로 농축됩니다. 곶감 하나에 들어있는 당분은 사과 한 개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농축된 당분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여 혈당을 낮추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거나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그 자체로도 뇌졸중의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벽에 손상이 오고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말린 감은 부드러워서 몇 개만 먹어야지 하다가도 한 봉지를 순식간에 비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섭취하면 당분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이나 고지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혈관 건강을 해치고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드는 것이죠. 물론 소량 섭취는 괜찮지만 간식처럼 자주 많이 드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거나 이미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말린 감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고 하루에 한두 조각 정도로 제한하거나 가급적 생감이나 다른 당분이 낮은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언급하는 과일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적당량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다른 과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선생님들, 여름부터 가을까지 맛있는 제철 과일인 포도는 사실 당도가 매우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한 알 한 알 집어 먹다 보면 금세 한 송이를 비우게 되죠. 포도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과당은 간에서 빠르게 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에 지방이 쌓이면 지방간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키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은 뇌졸중의 강력한 위험 인자입니다. 혈액 속의 높은 당분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딱딱해진 혈관은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작은 충격에도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져 뇌졸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포도를 주스로 갈아 마실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혈당을 더욱 빠르게 올리고 쉽게 과량 섭취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 송이 포도를 그냥 먹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포만감도 느껴지지만 주스로 만들면 몇 초 만에 여러 송이 분량의 당분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 주스가 몸에 좋지 않느냐며 매일 아침 건강 주스랍시고 과일만 잔뜩 넣어 갈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은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장기적으로는 뇌졸중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입니다. 그러니 포도를 드실 때는 반드시 한 번에 몇 알만 드시고 주스보다는 생과일로 섬유질과 함께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흔히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편한 에너지원으로 사랑받는 과일이죠. 특히 변비에 좋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찾으시는데 바나나도 당도가 상당히 높은 과일입니다. 특히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겨 아주 잘 익은 바나나는 전분이 당분으로 변해 당도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평균 2스코롬 이상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밥 한 공기에 해당하는 탄수화물 양입니다. 만약 아침 식사로 바나나 두세 개에 우유까지 드신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바나나의 높은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과도한 과당 섭취는 간에 부담을 주어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혈관 내벽에 플라크가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이는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물론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혈당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장점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잘 익은 바나나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잘 익은 바나나보다는 약간 덜 익은, 즉 껍질이 초록색을 띠는 바나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하며 하루에 한 개 이내로 제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로 망고입니다. 망고는 열대과일 특유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하지만 망고 역시 당도가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큰 망고 한 개에는 약 4.5% 이상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각설탕 10개 이상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포도와 마찬가지로 망고의 풍부한 과당은 간에서 쉽게 지방으로 전환되어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망고는 부드러워서 식감이 좋고 섬유질이 많다고 생각해서 마음 놓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섬유질이 풍부하다고 해서 당분 섭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당분은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고 이는 혈관 내벽 손상과 혈전 형성을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열대 과일은 비싸니까 모처럼 먹는 건데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며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많은 당분을 섭취하는 것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망고를 즐기시고 싶다면 반드시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식후 디저트 대신 식사 전에 한 조각 정도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견과류나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시면 당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이처럼 과일의 종류뿐만 아니라 섭취 방법과 양 또한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 우리는 뇌 건강을 위해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 과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몽은 특정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말린 감과 포도, 바나나, 망고는 모두 높은 당분 함량으로 인해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과일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하여 우리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어떤 것이든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몸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식습관 변화에도 몸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뇌 전문의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균형 잡힌 식단과 자신에게 맞는 섭취량입니다. 과일은 매일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주먹 크기 한두 개 정도의 과일을 다양한 종류로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도가 높은 과일보다는 혈당 지수가 낮은 베리류, 사과, 배, 토마토 등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과일을 드실 때는 식사 후 바로 드시기보다는 식사 사이 간식으로 드시거나 식사 전에 드셔서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껍질과 함께 드셔서 섬유질 섭취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섬유질은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주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평소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어떤 음식이든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과일들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뇌 건강은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뇌가 건강해야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평소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점검하고 작은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매일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뇌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다른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꾸준히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다 읽어보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데 소중한 참고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아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 건강하게 활기차게 사세요. 모든 나이에서 여러분의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